아침에 해장 라면으로 하잖아. 왜 얼굴 퉁퉁 부었냐? 짜게 먹으면 안 되는데. 병탐정 김원장. 안녕하세요, 병탐정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라면 먹고 나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짜게 먹었을 때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소금 논쟁이 많거든요. 소금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다는 얘기도 있고 천일염, 정제염 얘기도 많고 그러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얘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짜게 많이 먹은 상황에서 우리 몸의 체액량과 농도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시스템인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콩팥에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이해하고 또 심장에서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가 나옵니다. 요 세 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 몸의 체액량과 오스몰라리티가 조절되거든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 엔티다이우레틱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콩팥에서 물을 다시 재흡수하는 거죠. 이거는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라면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면이 염분량이 장난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냐? 짜지죠. 예, 피가 짜집니다. 농도가 상승해요. 플라즈마 오스몰라리티의 상승.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갈증이 나서 물을 엄청 마시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포살라무스에 있는 농도 센서가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주인님 몸이 짜졌어? 조금 희석해야겠는데, 자, 너 나가서 일해 하면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이 항이뇨 호르몬은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ADH, 그리고 또 하나는 바소프레신. 바소프레신은 말 그대로 바소, 베스를 프레신, 누른다, 혈관 수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물만 재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물을 재흡수해서 혈장량을 늘리고 혈관을 수축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피가 짜진다고 했는데 혈관 내에서만 계속 고농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질액과 세포 내로 배분하게 되는 거죠. 통상 나트륨은 심플 디퓨전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쓱 하고 이동한다는 거예요. 특히 세포 내로 들어갈 때 심플 디퓨전 방식으로 쓱 들어가면은 물도 따라서 같이 쓱 들어가죠. 자, 계속 그런 일만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견뎌낼 수 있는 물의 양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포 사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ATP를 만들지 못하면 몇 분 내에 죽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에는 NAK 펌프라고 해가지고 나트륨을 밖으로 빼내는 장치가 있어요.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트륨을 밖으로 빼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ATP입니다. ATP 생성이 안 된다, 나트륨만 계속 들어가면서 세포는 사멸의 길로 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세포 아니든 세포 밖이든 혈관 아니든 혈관 밖이든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농도가 비슷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이 그냥 팅팅 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흡수를 했으니까 짠기는 많이 떨어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혈액의 짠기는 줄었죠. 소금기는 줄었지만 혈장량과 혈압이 엄청 상승했어요. 우리 몸에서 또 양을 센싱하는 센서가 있어요. 어디 콩팥에 있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이니비션 됩니다. 즉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에서는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가 증가하게 돼요. 어떤 메커니즘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RAA, 신장의 레닌, 그리고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입니다. 혈장량이 증가하면 RAA 시스템은 기능이 떨어져서 콩팥에서 소금기와 물의 리압소프션, 다시 재흡수되는 거가 억제돼요. 즉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혈장량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죠. 혈장량이 감소하면 어때요? 늘려야 되기 때문에 RAA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돼서 콩팥에서 나트륨과 물을 같이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엔티다이우레틱 호르몬은 물만 흡수한다고 했는데 얘는 나트륨도 같이 흡수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출발 포인트를 이걸로 잡아볼게요. 막 출혈이 많이 됐거나 혈압이 뚝 떨어졌어요. 혈장량이 감소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콩팥의 가장 작은 단위인 죽스타 그로메룰라 에이파라투스라고 하는 에서 혈장량이 줄어드니까 이거 주인님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레닌을 분비하게 됩니다. 레닌이 분비되면 간에서 나온 안지오텐시노젠이란 게 안지오텐신 1으로 바뀌고 폐에서 분비되는 안지오텐신 컨버팅 1을 2로 컨버팅 시키는 엔자임에 의해서 2가 되고 이것이 콩팥 위에 있는 부신 아드레날 그랜드에서 알도스테론 분비를 하게 됩니다. 아드레날 그랜드는 코티졸이나 알도스테론 즉 글루코코티코이드, 미네랄로코티코이드를 분비하는
생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이 알도스테론이 하는 역할이 바로 NA와 H2의 재흡수입니다. 그래서 혈장량 감소가 결국엔 혈장량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혈관을 수축하는 역할을 하게 돼서 혈장량이 증가되고 혈압이 상승됩니다. 말초혈관에 수축이 있다. 그러면은 심장에서 짜줘야 될 힘이 더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혈장량 감소, 혈압 하강이 혈장량 증가와 혈압 상승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향성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시스템, 나트리 유레틱 펩타이드. 말 그대로 소금기를, 나트륨을 소변으로 빼는 펩타이드 단백질입니다. 이거는 혈장량이 증가하거나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거나 안지오텐신 2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이 AMP의 A는 아트리알, 심방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분비되는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 그리고 BMP, 브레인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에 의해서 한쪽은 RAA 시스템을 억제해서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NA와 H2의 리압소프션을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바소딜라테이션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혈장량 증가, 혈압 상승이 혈장량 감소와 혈압 하강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요 세 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다양한 일상에서의 일들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선 라면 먹고 잘 때 소금을 많이 먹었어요. 몸이 짜져요. 농도 센서, 엔티다이우레틱 호르몬이 증가하게 돼요. 그럼 물만 흡수한다고 했죠? 물이 흡수가 돼요. 그리고 갈증으로 물 먹어요. 몸의 수분량이 많이 증가하게 되죠. 자, 양 센서가 작동을 해요. 심장에 있는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는 항진되고 RAA 시스템은 저하돼요. 물과 나트륨의 재흡수가 감소되면서 몸에 많은 수분량과 나트륨을 빼버리는 거죠, 소변으로.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향성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 더운 날 뛴다. 상상도 하기 싫죠? 땀이 난다. 땀에는 물과 소금이 있는데 몸속 소금의 약 30% 정도만 배출을 해요. 다시 말해서 싱거운 소금물을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양이 감소하게 되죠, 우선. 그러면은 RAA 시스템은 증가하고 AMP, BMP는 감소하게 돼요. 홍파돼서 나트륨과 물의 재흡수가 증가해서 볼륨을 높이는 쪽으로 작동하죠. 그리고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물이 소금기에 비해서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몸속에서는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요 화살표 방향이 틀렸는데 이쪽으로 가서, 그럼 어디로 가죠? 농도 센서로 가서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물의 흡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물을 다시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흡수는 많고 소금 흡수는 약간 하게 되는 겁니다. 싱거운 소금물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항상성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자, 생리식염수 수액을 맞을 때 보통 우리 0.9%짜리 아이소토닉, 우리 몸하고 똑같은 농도의 노말셀라인이라고 하는 생리식염수를 많이 병원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 0.9%짜리 수액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농도는 우리 몸에서 똑같이 유지가 돼요. 근데 양은 증가하게 돼요. 양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RAA 감소,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는 증가, 콩팥에서 NA와 물의 흡수가 감소되면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성이 유지되는 거고, 만약에 0.45%짜리 싱거운 소금물을 맞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더운 날 운동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죠. 양은 증가해서 요거랑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농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농도 센서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줄임으로써 소변으로 배출하는 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나트륨과 물이 나가고 이쪽에서 물이 나가니까 물이 좀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싱거운 소금물이 들어왔을 때 싱거운 소금물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또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요즘 보면은 소금물 가지고 되게 논쟁들을 많이들 하셔요. 뭐 소금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살고 건강하고, 뭐 천일염이 정제염보다 훨씬 좋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몸은 앞서 살펴봤듯이 다 알아서 밸런스를 맞춰줘요. 짜게 먹어도 결국에는 농도를 희석시키고, 많이 물을 마셔도 소변으로 빼서 결국엔 농도를 맞추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오답을 내더라도 우리 몸에서 알아서 정답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퍼지면 극단으로 가게 돼. 예를 들어서 고염식을 매일같이 한다. 고염식을 하면 혈압이 오르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고혈압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혈관은 다치고 아프고 콩팥도 망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음식 먹다가 아이 짜,
이런 생각이 들면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그 정도로 건강하신 분들은 소금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만성 콩팥 질환이 있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소금을 좀 덜 먹어야 됩니다. 아무튼 뭐든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우리 몸이 이런 형태의 유전자를 가진 하나의 개체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금을 많이 먹거나 안 먹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소금은 적절하게 섭취했을 때 가장 보약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